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더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격동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순위표 볼 때마다 저희도 눈앞이 아득해지는 느낌인데, 정말 현장에 지금 이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선수들, 모든 또 스태프들 얼마나 살얼음 판일까요? 저는 주말에 야구 중계 방송을 재밌게 하고 왔는데요. 예, 일요일 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요? 옆에 계신 분들은 저를 갑자기 냉혈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아니, 방송하다가 무슨 무슨 저보고 저는 F라고 하는데 자기가 저를 재단해가지고 T라고 그래서 감정도 없고. 저는 T가 나쁜 게 아닙니다. T 지금 전국에 지금 2천만 T 분들이 다 보고 계신데. 저한테 T라고 했을 때는 감정이 우리 이순철 의원은 감정이 조금 풍부하지 않아 뭐 이런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마 뭐 오랫동안 이순철 위원의 또 중계를 보신 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야구 얘기하죠. 순위표 나옵니다. LG 트윈스가 6연승을 달리면서 지난주에도 안 졌습니다. 5승 1무를 기록하면서 1위 독주를 이어가고 있고 한화는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주말에 2연승을 달렸고요. 자, 3위로 올라온 SSG 그리고 KT 롯데가 지금 공동 4위가 된 상태입니다. NC, 삼성, 기아까지 두산도 연승을 달리다가 주말에 3연패를 당하면서 다시 조금 처졌고 키움 히어로즈 최하위. 자, 한 줄 평해 주시죠. 주인권 싸움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네네. 경기 수는 점점 줄어들고 30개 만쪽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3위와 8위까지 3경기 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5게임 반 경기를 LG가 하나를 잡았고 SSG가 5게임 반 차이로 7위에 있었는데 벌써 3위로 올라갔으니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집중력 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집중력 싸움. 네. 네.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지쳐 있잖아요, 선수들이. 더위에 막 계속 경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력까지 흐트러지면 이제 그 체력까지 떨어진 것을 커버가 안 돼 가지고 오히려 더 순위 싸움하는데 많은 악영향을 끼칠 거니까 선수들이 조금 더 마지막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다. 예. 지금 적게 남은 팀은 23경기, 많이 네. 남은 팀이 이제 30경기 남겨놓고 있는데 뭐 또 이번 주까지 일정 진행되면 다음 주부터는 잔여 경기로 그렇죠. 조립을 하는 만큼 네. 이제 제가 항상 그렇게 표현해 드립니다만 30게임 안쪽으로 들어오면 한 경기를 2경기 차이로 봐야 된다는 그런 그 경기 수가 줄어드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잡기가 더 힘들어져서 그러나 어쨌든 뭐 끝까지 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기 그 승차는 뭐 한 경기 반 경기 뭐 2경기 반 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경기 수가 좀 적게 남아 있어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지금 순위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모든 팀들이 지금 중위권에서 네. 뭐 여기서 조금만 밀리면 너무 혼전이잖아요. 조금만 밀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말 한 게임 한 게임의 집중력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베스트 라인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지난주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인데요. 먼저 선발 투수입니다. LG 톨호스트 선수죠. 화요일에 롯데전에 6이닝 무실점, 일요일 기아전은 5이닝 1실점, 한 주간 2번의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구원 투수 역시 LG의 김영우 선수입니다. 확실한 필승조로 자리 잡고 있죠. 이 슬라이더까지 자신감을 가지면서 지난주에 3홀드를 기록했습니다. 포수는 삼성의 이병헌 선수, 토요일 키움전에 교체로 나와서 데뷔 첫 만루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1루수도 삼성에서 나왔습니다. 디아즈 선수 지난주에 홈런 2개를 터뜨리면서 40 홈런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즌 홈런왕을 예약하고 있고요. 2루수 LG의 신민재 선수입니다. 지난주 출루율 4할 3푼 5리, 멀티히트 경기만 3번 있었습니다. 자, 3루수는 키움의 송성문 선수인데요. 6경기에서 무려 15안타, 3홈런, 10타점. 지난주 최고의 타자는 바로 송성문 선수였습니다. 유격수는 LG의 오지환, 금요일 기아전에 팀을 승리로 이끈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외야수는 먼저 SSG의 에레디아 선수, 주중 KT와 시리즈에서는 3경기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금요일 한화전에서는 연장에서 천금 같은 결승타를 때려냈습니다. 다음은 롯데의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기나긴 연패 끝을 알린 한방이죠. 어제 일요일 NC전의 결승 홈런 주인공이었습니다. 두산의 케이브 선수 주간 4경기에서 멀티히트 기록하면서 4할 7푼 8리의 타율을 기록했고요.
지명타자는 한화의 손아섭 선수입니다. 지난주에 안타 10개 추가하면서 2,600안타의 대기록과 함께 또 팀의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으로 임팩트를 남긴 스페셜로는 키움의 임지열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목요일이었죠. 기아전 9회 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정말 좋은 판단으로 경기를 끝내는 보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는 뭐 일단 외국인 선수들이 좀 많이 뽑혔고요. 그렇죠. 네. 얘는 전부 외국인 선수들이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에레데 선수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뭐 너무나 꾸준한 타격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역시 네이 선수가 그 12연패를 끊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첫 타석에 들어와서 홈런을 시작으로 해서 대량 득점에 물꼬를 텄기 때문에 네이 선수가 역시 그 롯데에서는 가장 지금 안정적인 선수다 이렇게 보이고요. 케이브 선수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지금 공수주에서 이런 어떤 외국인 선수를 찾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수비에서도 뭐 송구 능력도 도루 그 주루 플레이도 잠실 야구장이 그 부장을 쓰면서도 파워가 그렇게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고 컨택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팀 내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기복이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케이브 선수도 네이 선수나 에리데 선수만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모든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케이브 선수는 역시 우리 주간 베스트 라인에 여러 번 그 라인업에 들어왔습니다만 꾸준함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전 선수도 여러 번 소개를 시키면서 어전 선수는 워낙 지금 가지고 있는 파워 또 수비 능력이 리그에서 KBO 리그에서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전 선수에게는 공격에서는 어떻게든지 조금 더 정타를 시키는 확률만 많아진다고 한다면 파워가 워낙 좋아가지고 맞으면 장거리포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홈런 연타석 홈런 때리고 했는데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제발 좀 배트 중심에 좀 맞는 확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어전 선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전 선수는 수비는 너무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격에서만 지난주처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리그의 최고의 어떤 타자가 될 가능성이 유격수에서도 그렇고 최고의 타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성문 선수는 시즌 초반에 조금 부진했던 부분을 꾸준하게 지금 조금씩 한 단계 벌어서 지금은 삼루수에서는 가장 지금 독보적인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하게 지금 자리매겨 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또 키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타자로 뭐 외국인 타자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타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경사가 겹쳐 있는 송성문 선수인데 그 실력만큼도 역시 뒷받침이 되면서 가장 믿음직한 키움의 선수로 발돋움하고 있다. 리그에서도 가장 삼루수로서는 앞서가는 지금 성적을 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삼루수는 이제 문보경 선수와 송성문 선수가 가장 경합을 크게 벌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신민재 선수는 뭐 리그에서 최고의 이루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수비 능력이라든지 컨택 능력이라든지 도루 능력 모든 것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디아즈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하면서 지금 40홈런을 어제도 때렸는데 어제는 밀어서 홈런을 때리더라고요. 네. 그만큼 좌우 중간을 가리지 않고 홈런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강력한 파워죠. 그러면서 KBO 리그에서 다시 인생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선발 토로스트 선수입니다. 토로스트 선수는 글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투수들을 평가를 할 때 과연 구속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구속과 가지고 있는 변화구가 능력치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150km 넘는 데서 구종 가치까지도 상위 클래스면은 그는 커맨드 플러스 투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토로스 선수가 3경기를 하는 동안은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빠른 볼을 가지고 있고 변화구의 그 구종도 효용 가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평점을 매기면 거의 뭐 5개가 만점이라고 한다면 거의 5점에 가까울 정도의 그 상당한 높은 평점의 변화구들을 구사를 하면서 LG 트윈스가 하나이글스의 그 선발 원투 펀치와의 버금가는 그런 외국인 투수를 지금 영입을 해서 가장 지금 우승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췄다. 톨로스트가 들어오면서 그 우승 확률을 더 높여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우 선수는
영경혁 감독이 거절 1년 차를 볼은 빠르지만 제구력이 흔들렸던 선수인데 꾸준하게 지금 한 번도 퓨처스에 내려보내지 않고 1군에 데리고 있으면서 시즌 초반에는 지고 있는 경기, 좀 여유 있는 경기 계속해서 투입을 하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제는 필승조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김용호 선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고졸 1년 차가 충분히 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포크볼을 많이 던졌는데 이제 슬라이더까지 장착을 하면서 빠른 볼, 그러니까 짧은 이닝을 던지기 때문에 그 슬라이더가 이제는 완성품이 된다고 한다면 어제 경기에서도 뭐 슬라이더가 폭투도 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무궁무진한 어떤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호 선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병헌 선수는 글쎄요, 제가 혼자서 그냥 느끼는 겁니다. 제 내피셜인데 삼성이 가장 어려울 때 꼭 이병헌 선수가 나타나서 좋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입니다. 작년에도 8연패까지 갔을 때 이병헌 선수가 강주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쓰면서부터 연승 분위기 막 이래서 팀이 작년에 코리안시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중요한 순간마다 이병헌 선수가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삼성 라이온즈의 럭키보이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로 홈런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수비에서나 공격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한다면 그런 뭐 운이 따르는 또 기세가 좋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병헌 선수는.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는 글쎄요, 3,000안타를 꼭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30대 후반이고 이제 3,000안타 400개 이제 뭐 399개가 남았을 거예요. 어제도 안타를 하나 때렸으니까. 가장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하나의 것이 큰 어떤 힘이 될 것 같고요. 그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손아섭 선수가 몸소 본인의 타격을 하면서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있고 들려줄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아섭 선수의 존재 가치는 현 시점에서도 필요하고 미래에서도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3,000안타를 이 손아섭 선수에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죠. 목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다 이렇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해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스페셜은 임지열 선수입니다. 지난주에 기아전을 하는데 마지막 그 9회말 수비를 하는데 만루 상황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김태훈 선수가 타구를 외야 쪽으로 좌익수 쪽으로 보냈는데 임지열 선수가 외야수인데 타구가 거리가 짧았어요. 그래서 3루 주자는 태급을 했고 2루 주자도 태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붙지 않고 그냥 하프웨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지현 선수가 달려오다 잡고 난 이후에 사실은 그 상황이 되면 대체적으로 홈 쪽에 송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있으면 모르는데 앞에 주자가 2루 주자가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눈치를 채고 2루에 송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2루에 송구했던 것이 홈으로 송구를 하면 거리도 있고 만약에 송구를 해서 뭐 태그하는 상황이 되고 막 이러면 어떻게 상황이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2루 베이스로 송구를 해서 이 3루 주자가 홈 플레이트를 먼저 터치하기 전에 거기서 아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송구가 좀 나빴지만 어쨌든 2루수가 그거를 웜아웃 캐치를 잘하면서 경기를 그대로 그냥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스페셜이 임지열 선수가 아닌가 그런 어떤 탁월한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렇죠. 정확하게 경기를 끝냈던 임지열 선수였고요. 자, MVP 뽑아주시죠. 이 중에 손아섭 선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 그 어떤 KBO 리그의 통산 지금 최다 안타를 이미 올라섰고 이제 3,000안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난주에 그걸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팀이 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난주에 성적을 놓고서 이번 주에는 손아섭 선수가 MVP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계를 가서 제가 손아섭 선수 만나서 이제 하나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2,600안타 기록이 나오면 제가 멘트를 멋있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멋있게 했잖아요. 독수리의 날개를 단 손아섭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고지를 또 하나 점령하고 있습니다. KBO 최초의 2,600안타. 그 쳤잖아요. 치고 나서 그 다음 날 저를 보더니 멋있게 한다더니 뭐 별거 없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3천 안타를 치면 더 멋지게 진짜 되겠다고. 3천 안타 때 진짜 멋있는 멘트를 해야 되니까 2,600은 이제 뭐 지금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하나의 과정이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 정도면 멋지게 해준 건데요. 산업 선수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왕자에 써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왕자는 써도 된다. 통산 최다 안타를 찍어 있기 때문에 왕이니까. 아, 뭐 기대하라 하더니 별거 없던데 이 말이 저한테 되게 그렇게 디스를 당할 줄 몰랐는데 아무튼 3천 안타대를 기대해 주시고요. 자기가 멘트까지 주지 그랬어요. 손아섭 선수가 멘트까지 줬으면 됐을 텐데. 그랬으면 이준혁 캐스터가 편했을 텐데. 3천 안타 대기록 때 꼭 뭔가 제가 중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주간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0만 관중 달성 KBO입니다. 2년 연속입니다. 2년 연속 1,000만 관중 달성했고 지난주 토요일 8월 23일 또 베이징 올림픽 기념일인 야구의 날에 1,000만 관중 달성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9월 15일 671경기 만에 1,000만 관중이었는데 올해는 훨씬 더 빠르게 지금 587경기 만에 1,000만 관중이 달성되면서 뭐 작년 기록은 충분히 뛰어넘을 것 같고 한 1,200만까지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지금 모든 이 관중 100만, 200만, 300만 갈 때마다 뭐 역대 최소 경기 그렇죠. 최단 기간에 지금 달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네. 81.5% 시즌 진행 시점에 1,000만 관중이 달성이 됐습니다. 경기당 평균으로 보면 작년 15,122명의 관중분들이 오셨었는데 올해는 지금 17,000명 이상 17,187명이 경기당 평균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매진도 올해 587경기 중에 벌써 278경기가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네. 저희도 뭐 중계 갈 때마다 이런 열기를 많이 느낍니다만 또 특히 올해는 대전 신구장이 생기면서 그렇죠. 그 효과가 또 굉장히 네. 큰 것 같고 지금 올 시즌 관중수 1위는 삼성 라이온즈 지금 135만 4,816명. 그리고 LG 롯데 두산 한화가 100만 관중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유일하게 빠졌네요. 인기가 많은 팀인데. 기아가 성적이 아무래도 조금 작년 같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1,000만 관중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한 서너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요. 첫 번째는 작년에 그랬던 열기가 그대로 좀 이어져 관심도가 더 계속 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야구를 접하지 않았던 젊은 분들이 야구를 접하고 이런 그 스포츠 경기에 이런 그 희열이 있구나 야구장에 가면 이제 그런 점들이 야구장에 많이 찾아오시게 됐는데 그 열기가 올 시즌에 그대로 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지금도 뭐 이렇게 팀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과거처럼 팀 성적이 떨어지면 확 관중이 빠지고 이런 점들이 맞아요. 많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승패 결과에 관계없이 야구장에 선수들을 보러 오고 야구를 보러 오시고 하면서 그러니까 야구장에 즐기시러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관중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 1,000만 관중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팀들이 그 좋은 경기들을 하면서 만들어냈겠지만 특히 하나와 롯데가 계속해서 전반기, 후반기, 초반기에도 계속 상위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는 상위권에 있고 이제 롯데가 조금 12연패를 하면서 주인권으로 떨어졌습니다만 그것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기아도 사실은 인기팀인데 전반기까지 막 2위를 넘볼 정도로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인 거 소위 이야기하는 LG 롯데 기아 그 많은 관중들을 몰고 다니는 팀들이 상위권에 있었던 것이 총 적은 작년보다도 적은 게임 수로도 일찍 1,000만 관중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은 이제 팬 여러분들의 야구의 관심도가 다 만드는 것이겠지만 그 세 가지도 한 요인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하노이 이글스가 지난 주말에 시즌 51번째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뭐 홈 경기 계속 매진이 되고 있다는 건데 신구장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또 팀이 계속 상위권에서 그렇죠. 100만 관중을 넘겼잖아요. 처음으로 그것은 역시 신구장 효과가 톡톡히 만들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또 성적이 또 거기에 뒷받침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 또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예년에는 그 월별로 그래프를 봤을 때 관중 수가 후반기로 갈수록 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순위 싸움이 어느 정도 이게 네, 결정이 네, 나고 하면 이제 좀 정해지면. 떨어지는데 뭐 작년 올해는 지금 이게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지 네.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해 순위 싸움이 또 치열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중위권 싸움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예. 하여튼 팬분들이 이 야구의 즐거움을 또 네. 널리 전파해 주시면서 이 야구 팬분들은 또 친구 데려가서 막 이렇게 뭐 야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이렇게 막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로 점점 그러니까, 퍼지면서 예. 미국 가면 이제 멕시칸인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멕시칸인들이 이제 그 노동을 해서 주급을 받는데 예. 우리처럼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주급을 받는데 그 주급을 받는 것을 가지고 주말에 와서 야구장에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야구 선수도 그 플레이하는 걸 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 큰 자신의 어떤 오락거리죠. 삶을 예. 즐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도 점점 그런 문화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거다니까 야구장에 와서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더 중계 열심히 해서 예, 네, 네. 야구 팬 여러분의 이 뜨거운 성원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숙연해지기만. 수견이 아니라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죠. 그건 뭐 예. 야구 선수가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기본값으로 당연한 건가요? 그냥 다 열심히 하는 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떨어지는 힘 멀어지는 가을 야구라는 제목인데요.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2연패를 당하면서 정말 이 후반기에 뜻밖의 긴 연패를 당한 롯데자이언츠인데 뭐 3위 자리가 굳건해 보였습니다만 네. 이 12연패로 인해서 이제 가을 야구 또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12연패 기간 동안에 뭐 지금 타격 지표들이 다 최하위였고 네. 근데 어제 이제 연패를 끊어내면서 NC전에 점수를 많이 냈어요. 그동안에 못 친 것을 이제 네. 하루에 다 폭발하기라도 하듯이 네. 예. 많이 치더라고요. 17점을 냈습니다. 과거 우리가 그 영화 보면 예. 그뭐 어떤 늪이 있으면 그게 빠지면 허우적거려서 나오려고 그러면 더 막 깊이 막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롯데가 딱 12연패 하는 동안에 딱 그렇게 돼요. 여기 시즌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기에서 빠진 게 이제 수비 부분인데요. 예. 저렇게 다 못 치는데 공격에서 다 못 치는데 이제 이기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만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몸들이 다 굳어가지고 수비에서 계속 미스가 발생되는 거,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공격은 점수는 많이 못 내죠. 수비에서는 미스 많이 하면서 상대에게 계속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죠. 투수들은 한 점, 두 점 갖고 허우적거리면서 마운드에서 막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죠. 한 10점 내주면 어제처럼 경기 좀 막 17점씩 이렇게 내버리면 그래 나 줘봐야 뭐 맞아봐야 한 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점, 두 점 이기고 하니까 마운드에서 막 그냥 발버둥 치면서 그걸 안 주려고 하다가 보면 다시 또 볼 던지고 볼 내주고 막 이러다가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롯데가 딱 12연패 하면서 그러니까 프로야구 44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 연패에 들어가면 발생되는 부분들을 다 그 요소들 다 발생돼서 결국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기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그냥 몸들은 굳어지고 마음만 앞서고 그러면서 미스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수비만 그러겠어요? 공격이 들어가 타석에 들어가고도 막 그 여유가 있는 거다고. 나 이번에는 내가 그냥 뭐 못 쳐도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러는데 이거 나 꼭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길 경기도 못 이기고 여유 있는 점수를 가다가도 불안해가지고 다시 또 실점하고 그러다가 이 반복된 것이 12연패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글쎄요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큰 그 경험이 됐을 것 같고요.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어느 팀이나 이렇게 긴 연패를 가면 모두가 다 피곤해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슴이 아프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없고 응원하는 팬분들도 그렇고 선수들은 오직 하겠어요? 감독 코치는 또 오직 하겠습니까? 가슴 앓이만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안 일어나야 되는데 롯데에게 이런 아픔이 일어나서 그런데 다행히도 일요일 날 이제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번 주가 또 고비가 되겠죠. 어떻게 이제 첫 단추를 잘 깨가면서 한 주를 시작하느냐가 롯데의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2년 만에 롯데가 12연패를 당한 거였고요. 12패 중에 9번이 3점 차 이내에 또 접전 승부이기도 했었고 이번 주에 이제 KT 두산과의 시리즈인데 네. 또 KT랑 지금 공동 4위잖아요. 네. 또 중요한 3연전이
될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 롯데가 좀 이 뒷심 부족, 매 시즌 사실 지적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예, 지금 연도별로 저희가 후반기 성적만 가져왔습니다. 2022년, 23년, 24년 지난 3년 연속 후반기 승률이 5할에 미치지 못했었고 올해도 지금 12승 18패 2무 예, 후반기 승률 4할. 결국 이제 올해는 전반기에 꾸준히 상위권에서 잘 버티던 것이 결국은 좀 이제 힘이 떨어지면서 예, 후반기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건데. 그러니까 이제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롯데가 이동 거리가 길잖아요. 아, 영향이 좀 있죠. 예, 예. 있죠.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NC를 내가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해봤잖아요. 근데 아, NC는 그 불의의 사고 때문에 거의 홈에서 경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계속 막 한 달을 넘게 이렇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NC는 후반기 성적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아요. 롯데만큼 안 나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이동거리는 그러면 NC가 훨씬 더 많이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상적으로 다녀도 NC가 훨씬 더 롯데보다는 좀 긴데,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롯데는 투수력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투수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NC처럼 선발진이 좀 약하면 불펜진이 조금 더 강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NC는 선발진이 강하지 못한 부분을 공격력으로 좀 커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트레이드를 해와서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롯데는 투수를 바꾸고 데이비슨을 바꾸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선수가 왔는데 그 선수가 LG의 톨러스트만큼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타격까지 이렇게 쳐져 버리니까 12여 회까지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후반기 성적은 결국은 모든 선수들이 지쳐가고 있는 사이에서 투수들이 어느 정도 좀 버텨주면서 공격이 좀 살아나 줘야 조금 더 여유 있게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롯데가 어쨌든 이제 다시 돌파구를 찾기를 기대해 보겠고 다음은 사실 롯데가 좀 연패가 길어서 네, 네. 많이 부각이 됐지 기아의 후반기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후반기 9승 18패로 예, 승률 3할 3푼 3리. 후반기 승률이 지금 최하위입니다. 지난주에도 1승 5패.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들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아가 전반기를 거의 뭐 2등까지 가서 1등을 위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계 전반기 진짜로. 막판에. 예. 그런데 마지막 하나전에 그 문현빈 선수에게 끝내기를 맞고 난 이후에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썩 출발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부상 선수가 많은 상황에서 한평에 피처스에 있던 선수들이 올라와서 맹활약을 하면서 결국 그것까지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전 선수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게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도 구단 내부에서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는가.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왜 주전 선수가 들어왔는데 더 성적이 떨어지지? 그러면 주전 선수에 빠져 있을 때 새로운 선수들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했지? 뭐 이런 점들이 이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평가하는 바로는 젊은 선수들이 패기도 있었겠지만 기동력도 수비력이 훨씬 더 탄탄해진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이 빠져 있을 때 예. 근데 결국은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2위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주전 선수들이 나오면서 기동력도 좀 떨어진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좀 부상 선수들이 왔으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김선미 선수도 그렇고 나성범 선수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수비 능력 뭐 공격이야 기존 선수들이 조금 더 낫겠지만 수비 능력이나 주루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아가 총체적으로 부상 선수들이 많아서 이것이 딱 기아의 약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점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네. 기아가 지금 내일 올로 선수를 투수를 내놓고도 지금 지난주에 LG에게 경기를 다 내주면서 수입회를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그만큼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수비의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부상을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작년에 디펜딩 챔피언답게 조금 더 경기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니고는 지금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네. 당장으로서
전반기처럼 길게 보고 피처 선수를 올려서 쓸 수도 없는 문제고 주전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면 지금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이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순위를 끌어오지 않는 이상은 기아가 회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그런 확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후반기 팀 타선의 기록인데 주자 네. 없는 상황 타율은 2할 7푼 1인데 주자 있을 때 2할 4푼 9리로 이 부분 최하위고요. 득점권 타율도 2할 2푼 5리. 나간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확률이 13%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타선의 어떤 응집력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득점권 타율이 지금 9위잖아요. 예. 2할 2푼 5리로.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득점권 타율이 1위였습니다. 네. 그러면 투수력 좋죠. 득점권 타율 높죠. 어떻게 다른 팀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딱 작년에 LG 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즈를 딱 대비돼서 보면 되거든요. 올해 LG와 작년 기아 타이거즈. 올해 LG 트윈스는 완전히 그렇게 작년처럼 하고 있는 거고 기아는 정반대의 지금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득점권 타율이 낮은 팀으로.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는 없는 게 있는 선수들은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냥 의문이고요. 물론 바뀐 선수는 이제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에서 이주동 선수로 바뀐 부분 이런 부분만 있다는 거죠. 크게 뭐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득점권 타율이 낮다는 것은 결국 이 무상에 나가서 홈플레이트를 많이 밟는 팀이 이기는 게 야구인데 그러면 그 득점권 타율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팀에서 정확하게 전력 분석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과연 외국인 타자가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기존 선수들의 부상 물론 뭐 김도영 선수가 빠진 부분이 가장 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한 전력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 위즈덤 선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홈런 타점 1위의 디아즈 선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홈런 개수는 사실 뭐 위즈덤도 지금 30개를 쳤습니다만 타점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래도 그렇죠. 찬스 상황에서의 그 해결 능력이 위즈덤 선수 득점권 타율이 지금 2할 6리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뭐 한 50점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되면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되면 홈런도 솔로 나오네요. 홈런이 많았다. 예. 30개 중에 19개가 네. 솔로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솔로 홈런도 그러면 30개를 때렸는데요. 솔로 홈런이 19개예요. 그럼 19개의 이 홈런의 의미 가치가 얼마나 큰 상황에서 나왔느냐. 솔로 홈런도 중요할 때 나오면 그렇죠. 예, 의미가 있는 의미가 거니까.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또 그러면 11개 정도를 그럼 어떤 상황에서 때렸느냐, 어떤 투수와 때렸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이주덤 선수의 어떤 득점권 타율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가가 없는 홈런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 것이 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아의 어떤 순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주덤 선수의 타격하는 스타일, 뭐 이 오프드 야구에서도 여러 번 뭐 이렇게 설명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점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좋은 투수를 만나서 예리한 어떤 그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는 볼을 과연 그것을 그러면 떨어지면 참아야 되는데 이주돈 선수는 타격하는 스타일상 그걸 참지 못하니까 결국은 득점권 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편안한 상황에서 조금 만만한 투수 나왔을 때 홈런을 만들어내고 하는 점들이 올 시즌 내내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는 위즈덤 선수 기아의 네네. 좀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좀 힘든 팀들의 이야기를 해봤고 가장 잘 나가는 LG 트윈스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질 자신이 없다. 후반기 성적이 지금 25승 5패입니다. 25승 1무 5패, 8할이 넘는 후반기 승률을 기록하면서 파죽지세 현재 73승 43패 2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은 경기 25경기니까 지금 90승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90승을 달성했던 팀 2000년 현대 유니콘스, 2016년 두산 베어스 그리고 2018년 두산 베어스 역대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은 팀 90승 기록이고요. 그러니까 17승만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LG가. 그렇죠. 25경기 중에 17승. 지금 뭐
이 페이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경기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반기 끝나고 부대야구에서 2위 그룹이 그때 뭐 기아가 뭐 2위하고 막 이랬으니까요. 2위 그룹 LG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뭐 그런데 LG가 2위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2위 그룹이 5경기 반차로 하나에게 뒤져 있기 때문에 경기를 잡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다. 왜 그러냐면 1위인 하나가 선발 투수들이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또 타격이 좀 부진하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상대팀 투수들도 지쳐가기 때문에 전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타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하에 잡기 힘들 것이라 했는데 결국은 LG가 이 5경기 발을 딱 단 15일 만에 잡으면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거꾸로 LG가 5경기 반을 지금 앞서가는 그런 하나 경기차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전적으로 LG 선수들의 개인 능력, 전체적인 팀워크의 힘, 거기에 에르난데스 선수를 내보냈는데 톨로스 선수가 와서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 타격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 기동력도 좋은데 수비 능력이 센터 라인이 가장 쉽게 되는 강한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LG 트윈스가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그 5게임 반차 앞서가면서 예. 결국은 90승을 향해서 뭐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상황들은 LG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전력이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데 거기에 톨러스트라는 선수까지 합류가 되면서 결국 LG 트윈스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다른 팀들이 좀 기복이 있는 경기를 하는 사이에도 꾸준하게 연승분위기로 가면서 결국은 이런 승수를 쌓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제 선발진의 힘이 가장 큰데요. 아까 뭐 90승했던 팀들은 다 선발진이 네, 엄청나게 셌던 팀들이에요. 그 현대도 정민태, 김수경, 임선동 시절이고 네. 두산도 뭐 판타스틱 4 그렇습니다. 뭐 그랬던 시절인데 네. LG도 지금 임찬규, 송승기, 치리노스 선수 이미 10승, 손주영 선수도 9승을 거두고 네.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 승리 4명 배출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다 이닝 그러니까 소화 작년까지만 능력이, 해도 이렇게 우리가 LG 트윈스 선발진들을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송승기와 손주영 선수 그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결국은 이제 외국인 투수 두 선수의 임창규 선수 그 4호 선발이 약하다 이렇게 다 평가를 했었는데 송승기 선수와 손주영 선수가 송승기 선수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가 돼버렸고 손주영 선수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임창규 선수는 사실은 올해 지금 11승을 하고 있는데 상대에게 강한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수 유형은 아니라고 했는데 완전히 기교파 투수로 변해가지고 그 각도권 커브를 가지고 지금 11승을 하면서 1선발 못지않게 투구를 해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5명에서 그런데 거기에 톨로스까지 선수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5명의 선발진이 너무 탄탄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면 선발진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경기를 만들어 주면 그만큼 불펜진들도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선발과 불펜과 마무리가. 그러니까 불펜들은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자기 어떤 완전한 체력을 가지고 불펜에 마운드에 올라가 투구를 하고 있고 선발진들은 5, 6회를 얼마든지 몰고 가 주니까 나머지 7, 8, 9를 불펜진과 마무리가 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펜진들도 LG 트윈스가 굉장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 그런데 거기에 공격과 수비가 또 얼마나 탄탄하게 하면서 경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빈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 어떤 틈을 지금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LG 트윈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력한 투수진의 힘을 앞세울 수 있는 LG 트윈스, 뭐 토러스트 선수의 합류도 신의 한 수가 되면서 그렇죠. 지금 토러스트 선수 3승 평균 자책점 0.50을 기록해주고 있고 후반기 팀 평균 자책점 3.03, 선발 평균 자책점도 2.76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후반기 지금 선발이 나왔는데요. 평균 예. 자책점이 나왔는데 사실은 전반기까지만 해도 과연 그러면 하나 이글스가 코리안 시리즈를 갔을까, 포스트시즌을 만났을 때 이 하나 이글스의 선발진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톨러스 선수가 오지 않고 에란 선수가 있을 때는 일단 외국인 선수에서 좀 차이가 난다. 그 선발진대 무게감이. 그런데
이 토레스 선수까지 와서 이제 그 딱 5명의 선수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LG를 상대할 팀은 과연 어디인가 선발진들이 네. 이렇게 지금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3, 4, 5선발까지도 뭐 빈틈없이 갖춰져 그렇죠. 있는 LG 지금 후반기에 5회까지 앞서 있으면 다 이겼습니다. 네, 17승 무패, 100% 승률이고 역전패 자체가 3번밖에 없었던 LG 트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선발진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불펜진들의 그 선수층이 상당히 두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선수들이 지치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김영우 선수까지 이제 불펜에 이제 핵심 역할로 이제 부상을 해가지고 더더욱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진성, 김영우, 유영찬 지금 뭐 일단 선발진이 앞서는 경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 선수들이 딱딱 나와서 그렇죠. 리드를 지키고 마무리까지 가는 유영찬 선수가 지금 마무리로서 그 10개 구단 마무리들이 사실 후반기 들어서 좀 힘들고 지치기도 하는데 유영찬 선수는 뭐 아직 뭐 체력도 많이 남아 있고 네,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영찬 선수가 어제 모습에서 좀 기아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 세 명의 선수 김진성 선수는 원래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꾸준히 해왔던 선수고 그럼 김영우 선수가 이제 부상을 하고 있고 장현식 선수가 있고 이정용 선수가 있고 함덕주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앞에 그러면 이제 조금 경기가 미들맨을 길게 간 선수는 이지강 선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세팅이 잘 돼가지고 어느 한 선수 특정 선수에게 세덤에다 맡기지 않고 연경엽 감독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수를 기용할 수 있는 선수층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타자들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뭐 투수들도 압도적입니다만 후반기 타자 성적도 뭐 거의 전 부문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팀 타율 2할 9푼 6리에 홈런 34개, 117타점. 뭐 도루는 뭐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삼진을 또 잘 당하지 않는 팀입니다. 예. 네. 그 삼진을 많이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투포수들을 괴롭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누상에 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예. 후반기에는 지금 팀 내 타율 1등이 구본혁 선수입니다. 3할 8푼 1, 2를 치고 있고 여기 문성주, 박혜민, 신민재, 또 천성호 선수까지 예. 기존의 이제 베테랑 주축들뿐만 아니라 또 젊은 선수들의 이 역할도 상당히 눈에 띄네요. 구본혁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예. 자, 요건 이제 시즌 WRC 플러스 기록인데요. 조정 득점 생산 능력이죠. 예, 문보경 선수가 가장 높은 158.6. 이게 리그 평균이 100이기 때문에 100만 넘으면 평균 이상의 타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주전으로 나오는 선수가 전부 다 평균 이상의 타자들이라는 100이 이야기로- 평균인데 그러니까 야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홈에서 출발을 해서 돌아서 홈플레이트를 가장 많이 밟는 팀들이 결국 경기를 이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득점 생산 능력이 딱 그건데 벌써 9명의 선수가 다 100이 딱 평균인데 다 100이 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가 이기기가 정말 힘들어진 거죠. 그만큼 예. 득점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건데 예. 이 선수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쉬어갈 틈이 없는 타선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네. 흔히 표현하곤 하는데 예. WRC 플러스도 전원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LG의 타선. 예. 그러니까 누가 타석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예. 무엇이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누가 타석에 서 있어도 LG 팬분들은 기대가 되고 그렇죠. 예. 상대팀 입장에서는 항상 괴로워지는 거고요. 긴장을 해야 상대하기가. 되는 LG 트윈스의 이 막강한 전력 과연 후반기 이 90승 고지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프더 야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중계는 어디 가시죠? 저요? 부산이죠. 네. 예. 금토일 두산 롯데. 예. 예. 오랜만에 부산 가시네요. 오래간만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화요일에 부산, 수요일, 목요일은 창원 이렇게 이동 스케줄이어서 그래도 부산 너무 창원은 재밌으시겠네요. 부산 창원은 가까우니까요. 잘 다녀오고 좀 나가시겠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롯데가 10연패를 끌었기 때문에 그 연패당하고 있는데 중계가 방송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내심 그래도 감독 코치들 뭐 선수들 뭐 만나기 힘들어서 그런데 맞아요. 다행히도 연패를 끊어서 자연스럽게 취재 활동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설마 제 중계 때까지 연패가 이어지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딱 직전에 롯데가 끊고 와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거기 많은 이준혁 캐스터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또 KT 롯데가 지금 공동 4위에서 맞대결이기 때문에 한번 멋진 승부를 기대하면서 저도 재밌게 중계 방송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